안녕하십니까, 저부택시입니다. 혹시 대형 택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차량을 뭘로 할까 고민이 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얘기 드려보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대형 택시는 스타리아가 정답이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리아로 무조건 주문하십시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죠. 물론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카니발 해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카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편함인지 얘기를 드려보죠. 일단 어제 운행 잘 하셨습니까? 어제 뭐 불토에다가 젊은이들은 할로윈인가 그거라고 해서 행사하고 막 사람들 엄청 많았죠. 무리도 많고 이태원도 난리였고. 근데 어제의 경험을 얘기 드려보면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거의 대형 택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5명을 태웠던 것 같아요. 참고로 대형 택시는 공식적으로는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숫자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형 택시 사업자들이 있지만 일단 주로 표시되는 건 5인 정도까지 되어 있고, 저기 이제 IM 같은 경우에는 11인승 차량이 있고 거기에서 뭐 7인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형 택시 사업자 일반 중에서는 뭐 카카오나 다른 쪽도 그렇고 5인 정도를 권장하는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한 5명 정도까지 타겠죠. 그런데 어제는 5명이 타는 손님들이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손님. 물론 그거보다 운행은 더 많이 했죠. 근데 그 운행 중에서 5번이 5명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약간 멘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보다 훨씬 작습니다. 차가 사실 크기 자체는 뭐 조금 짧은, 스타리아보다 카니발이 조금 짧지만 실내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카니발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카니발도 9인승이고 스타리아도 모빌리티로 하는 건 다 9인승이에요. 9인승 똑같죠? 근데 실제 실내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이지만 운전석, 조수석이 있고 그 다음 2열 2개, 3열 2개, 4열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9인승은 맞습니다. 이건 스타리아도 똑같아요. 스타리아도 2, 2, 2, 3 이렇게 해서 9인승이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 열이 있죠. 가장 마지막 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열이 그 3명이 탈 수 있게 의자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2열, 3열을 이렇게 최대 뒤로 밀면 4열 3석 자리에 그냥 공간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공간이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앉기 위해서는 앞에 의자들을 다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뭐 의자들이 전동식이 아니죠. 뒤에 2열, 3열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열을 두고 앞에 열들을 하려면 다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의자 4개를 다 당겨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물론 아예 이렇게 안 할 거면 평소에 의자를 앞으로 다 당겨 놓고 그냥 둬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 열은 성인 다리 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애매한 정도. 아이들은 탈 수 있어요. 아니면 작은 여성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다리 긴 남자들은 아마 옆으로 이렇게 앉아야, 비스듬히 앉아야 될 정도로 그런 형태의 마지막 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 없는 마지막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는 4개 있고 그 다음 마지막 3개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못 앉으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조수석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멘붕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로 이제 조수석에 뭐 제 짐 같은 것들, 뭐 간단한 먹을 거나 뭐 짐들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그 조수석에 둔 짐들을 중간에 콘솔 쪽으로 옮겨놨고 5명 타시면 조수석에도 타시고 운행하고 다시 이제 짐을 조수석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뭐 별 생각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하루에 뭐 5분 타시는 경우가 한 번? 많아야 한 2번 정도였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번이 타니까 그걸 계속 줬다가 조수석 두고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하시고 있는 게 조수석에 사람 안 태우죠. 그래서 조수석에 요즘 보시면 기사님들 스티커 붙여서 앞자리는 비워주십시오, 뒷좌석에 타주십시오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그래서 일반 택시조차도 요즘에는 조수석에는 사람 잘 안 태워요. 손객 잘 안 태우는데 이게 대형 택시인데 조수석을 사람 계속 태우니까 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카니발은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뭐 개조를 할 수는 있어요. 개조를 해서 뒤에 두 자리 있는 것들을 중간 걸 3열을 뜯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그래서 1, 2, 3, 4, 5, 6, 7 7인승이 되겠죠. 7인승으로 개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개조를 근데 그건 비용도 들고 뭐 차도 이제 손을 대는 것이니까 좀 아깝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2열 좌석, 3열 좌석이 아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수석을 태워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스타리아는 괜찮냐? 스타리아는 이제 주변에 기사님들 보면 9인승 그대로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9인승 중에서도 2열, 3열 중에서 두 자리를 그러니까 3열이죠. 3열을 두 자리 떼버리고 마지막 세 자리와 그 앞에 두 자리 해서 2열 두 자리에서 뒷자리에 5명이 온전히 탈 수 있는 형태로 하시는 기사님, 동료 기사님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여유 있게 온전히 5명이 뒷자리에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카카오나 다른 사업자나 5인까지 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명 손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뒷문만 열어주면 뒤에 다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조수석은 뭐 기사님의 짐을 두시거나 그러셔도 적어도 손님이 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뭐 6인 7인이 가끔 이제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5인이다. 5인이 탑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앞좌석을 안 태울 수도 있고 뭐 물론 뭐 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손님을 앞좌석 조수석에 태울 일이 스타리아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개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자를 다 어떻게 평소에 좀 불편하게 다 당겨놓지 않는 이상 이렇게 5명이 타시는 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커요. 조수석에 사람을 어제 같은 그런 그러니까 불금도 그렇고 어떤 큰 행사 있거나 뭐 가끔 공항도 그렇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는 게 요즘 기사님들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싫어하시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연료예요. 카니발은 LPG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과 그 다음에 디젤밖에 없어요. 근데 디젤은 불가능하고 형식상 가능한 건 가솔린 9인승 차량만 카니발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스타리아는 모빌리티라는 트림이 있고 그건 순정으로 당연히 가스겠죠. 여기에서 차이도 엄청 커요. 이게 단순히 보조금뿐만 아니라 들어보시면 일단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스타리아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뽑으셔서 차 등록하고 나면서 바로 뭐 유가 보조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카니발을 개조하지 않고 그냥 가솔린 그대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은 개조를 하거나 개조를 하지 않고 가솔린으로 운행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스타리아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나오면 바로 LPG 가스고 그거 바로 그냥 유가 보조 신청하고 그냥 그대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차이가 엄청 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스타리아는 애초에 연료 때문에. 근데 카니발은 휘발유로 돌리자니 기름값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개조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미 개조를 해서 많은 차량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IM 같은 경우에도 4세대 카니발로 다 그 대부분 아마 다 개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로턴에서 다 개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네, 대부분의 차량들은 저렇게 많이 개조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보면 카페나 이런 거에 보면 개조하신 분들 중에서 뭐 경고등이 뜬다든지 약간의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뭐 정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장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사님들이 그런 걸 참 싫어하죠. 저도 그게 참 싫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개조했을 때 우리가 사업소에 들어가서 뭐 돈이라도 주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스타리아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사업소에 들어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게 보증기간이 끝나도 그냥 수리를 하면 되죠. 근데 개조를 해버리면 사업소에 갔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이 개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개조업체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문제가 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개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개조업체에 가서는 이건 그냥 자동차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정말 답답하죠. 근데 카니발은 이 개조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발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건 일을 하는데 일단 장비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이것만 해도 이제 너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순정의 스타리아와 개조를 해야만 하는 카니발 이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 다음
개조를 하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를테면 9인승 차량이잖아요. 그럼 9인승 차량에 가스통이 어디 들어가냐 하면 가장 마지막 의자가 원래는 바닥으로 이렇게 숨는 형태예요. 바닥으로 숨어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 숨어 들어가는 의자를 위로 끄집어내고 그 숨어 있는 공간에다가 도넛 형태의 가스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가스통 집어넣으니까 의자는 이제 더 이상 마지막 3열 세 자리가 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가스통 위에 의자를 마지막 열을 올리거나 그대로 세워둔 채로 이제 숨기지 못하고 세워둔 채로 계속 두거나 그러니까 등받이만 접는 형태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 개조를 하면서 앞에 두 열 떼버리고 뭐 6인이나 7인 형태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업체에서 그 가스 개조할 때 선택을 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줘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의자를 남겨놓으면 9인승으로 유지를 하면 이제 인천공항 운행할 때 또 곤란함이 꼽히는 거죠. 인천공항 운행할 때 짐이 적으면 많은데 다행인데 만약에 트렁크 같은 것들이 많다 그러면 기존 같으면 3열 마지막을 의자를 접어놓으면 바닥에 숨기 때문에 딱 바닥면과 똑같아요. 트렁크 딱 열면 트렁크 높이가 딱 똑같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높이는 올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만약에 가스통이 있고 그 위에 의자가 이제 접지 못하게 되면 의자 높이 그리고 거기에서 등받이 접은 높으면 굉장히 높잖아요. 웬만한 앞에 의자의 허리보다 더 높아요. 등받이의 중간 정도까지 높이가 와요. 그 위에다가 트렁크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적은 데다가 굉장히 높이 그런 큰 짐들을 높여야 되니까 어설프죠. 덜렁덜렁거리고 공간도 바닥에 시트의 등받이 위에다가 올리니까 굉장히 어설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너무 어설퍼지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열심히 뛰어야 되는 혹은 김포공항을 이렇게 대형 택시 손님들 중에서 공항 가시는 손님들, 트렁크 많은 손님들도 모셔야 되는데 그 짐들을 실을 때마다 높은 데다가 높이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기사님들이 허리가 또 삐끗하시면 큰일 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높이 들어 올려야 돼요. 의자 접어놓은 그 위에 올려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불편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열을 떼버리고 6인승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조를 할 때 가스 개조를 할 때 보면 아예 마지막 열 3열을 마지막 그 의자 세 자리짜리를 떼버리고 2 이렇게 두 자리로 해서 6인승으로 개조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자리 위에 뭐 짐은 실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완벽하게 뒤에는 4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5명 손님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대 인원은 5명 손님이 탈 때는 무조건 조수석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5명 조수석에 사람이 탈 것을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가 없어서 저는 중고로 샀거든요. 중고차를 그냥 빨리 뽑아버린 건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경험하니까 이거 일반 기사님들은 카니발 절대 뽑지 마시라. 절대 뽑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스타리아 주문을 예약을 하셔서 옵션 많이 넣고 풍부하게 옵션 많이 넣고 아니면 뭐 빨리 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옵션 많이 넣고 무조건 그냥 스타리아를 주문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니발 구입하고 고생하고 있는 초보 택시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하면 카니발 저 스타리아 차량이 모빌리티 트림이 중고라도 좀 나와 있으면 솔직히 제 거 팔아버리고 다시 스타리아 중고로 사버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솔직히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카니발 선택한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스타리아조차도 중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은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라. 대형 택시 하는 데는 무조건 후회하신다. 고생하시고 그냥 스타리아 빨리 주문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